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토시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울산현대와 전북현대입니다. 울산은 K리그 개막 후 2경기에서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안양과의 첫 경기에서 압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지만 결정력 부족으로 0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후 대전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반등했습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 슈팅을 단 2개만 허용하며 수비의 안정감을 보였지만 공격적으로는 여전히 답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격 라인에서는 라카바와 엄원상의 돌파력이 주요 무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최근 2경기에서 팀의 슈팅 숫자가 부족했고 결정적인 장면에서의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중원에서는 보야니치가 중심을 잡아주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공소유권을 쉽게 내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겠지만 효율적인 공격이 나오지 않는다면 득점력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에서는 김영권을 중심으로 한 조직력이 안정적이지만 상대의 속공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최근 경기에서 슈팅을 적게 허용했지만 전북의 역습과 제공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전북은 개막 후 1승 1무를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출발을 보였습니다. 광주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지만 경기 내내 67%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직전 경기인 포트FC전에서는 1대0 승리를 거두며 수비적으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전북은 중원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영과 이승우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경기 조율을 할 것이고 송민규와 콤파뉴가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콤파뉴의 제공권을 활용한 공격 전개가 울산 수비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박진섭과 김영빈이 중심을 잡고 있지만 울산의 빠른 측면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지가 관건입니다. 최근 경기에서 수비진의 조직력이 안정적이었지만 상대의 속공 상황에서 위험한 장면이 몇 차례 나왔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측면 수비가 전북의 승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울산은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 경기력만 놓고 보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점유율은 높겠지만 슈팅 숫자와 득점력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전북은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며 공수 밸런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제공권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며 한 번의 세트피스나 역습으로 승부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전북이 울산의 점유율 축구를 역이용해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한다면 울산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수원 삼성입니다. 인천은 개막전에서 경남FC를 2대0으로 제압하며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경기 내내 점유율을 주도했고 상대 공격을 원천 봉쇄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했습니다. 김도혁과 이명주가 중원에서 빌드업을 주도하며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측면에서는 제르소가 빠른 돌파를 통해 공격 활로를 열고 있습니다. 최전방에서는 무고사가 중심이 되지만 밀집 수비를 상대로 한정교한 패스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다만 슈팅 기회 대비 골 결정력이 아쉬운 점이 변수입니다. 수원은 강등 이후 리빌딩을 진행 중이지만 개막전에서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직전 안산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수비 조직력이 단단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민혁과 강현묵이 중원에서 수비와 공격을 연결하며 안정적인 볼 배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진의 속도가 다소 느려 역습 외에는 뚜렷한 공격 루트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수비적으로 단단하지만 실점 시 경기 운영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 선제골을 내주지 않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인천이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원은 수비적으로 단단한 운영을 하며 역습을 노릴 것이지만 인천이 경기 흐름을 가져가면서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다득점 경기보다는 한 골 차 승부가 예상되며 인천이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전망입니다. 인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포항 스틸러스와 대구FC입니다. 포항은 최근 4연패로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원정에서 1대2로 패하며 분위기가 더욱 가라앉았고 최근 4경기에서 평균 실점 3골을 허용하며 수비 조직력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센터백 전력의 불안정성이 극심하며 상대의 빠른 역습과 크로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도 결정력이 부족합니다. 김인성, 백성동이 최전방을 이끌고 있지만 최근 경기에서 골 결정력에 아쉬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베르단이 미드필드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수비 부담이 커지면서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포항은 홈에서 반등을 노리겠지만 현재 수비 조직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구의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에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구는 최근 2연승을 거두며 분위기가 상승세입니다. 강원FC, 수원FC를 상대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쳤고 득점력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징야와 라마스가 중심이 되어 공격을 이끌고 있으며 세징야는 최근 2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며 득점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대구의 핵심은 빠른 공수 전환입니다.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펼치면서 상대의 허점을 노려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는 패턴이 유효했습니다. 다만 수비 라인의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불안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특히 박진영과 카이오의 호흡이 원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포항의 최근 수비 불안을 감안하면 대구가 승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포항이 홈에서 반등을 노리겠지만 현재 경기력으로는 대구의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을 막아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대구의 공격진이 살아난 상태이며 포항의 수비진이 연속 실점을 허용하고 있어 다득점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대구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광주FC와 FC 안양입니다. 광주는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경기를 주도하지만 결정력 부족이 뚜렷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전에서도 슈팅은 많았지만 유효 슈팅 비율이 낮아 실질적인 득점 기회 창출이 부족했습니다. 공격에서는 아사니와 헤이스가 중심이지만 최근 2경기에서 유효 슈팅 개수가 적어 골 결정력이 아쉽습니다. 박인혁도 선발로 나섰지만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수비에서는 김경민의 선방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상대의 빠른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겠지만 안양의 밀집 수비를 뚫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안양은 최근 2경기에서 1승 1패를 기록하며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전에서는 34%의 점유율로 밀렸지만 수비 조직력이 돋보였고 유효 슈팅 3개 중 1개를 골로 연결하며 실속 깃는 경기 운영을 펼쳤습니다. 수비에서는 토마스와 이창용이 중심을 잡으며 단단한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측면에서는 야구와 강지훈이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모타와 올리베이라가 광주의 높은 수비 라인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산전에서 12개의 슈팅을 허용하고도 단 3개의 유효 슈팅만 내줬다는 점에서 수비 조직력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며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광주가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겠지만 안양의 조직적인 수비를 뚫기에는 결정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 안양은 수비적으로 탄탄한 운영을 하면서 역습 기회를 노릴 전망입니다. 광주의 점유율 축구가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안양 역시 공격 전개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저득점 양상이 유력하며 무승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서울 이랜드와 전남 드래곤즈입니다. 이랜드는 개막전에서 충남 아산을 2대1로 꺾으며 승리를 거뒀지만 경기력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점유율은 50대 50으로 균형을 잃었으며 후반 막판 실점을 허용하는 등 경기 운영에 불안정함이 노출됐습니다. 공격에서는 아이리달레가 최전방을 책임지고 있으나 득점 기회 창출이 많지 않았습니다. 에울레르의 패스 플레이는 위협적이었지만 상대 압박을 뚫어내는 능력은 다소 부족했습니다. 수비에서는 김호규와 오스마르가 중심을 잡았지만 상대의 역습 대응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옐로카드를 2장 받으며 거친 플레이가 나왔던 점도 변수입니다. 전남은 개막전에서 천안시티를 2대0으로 완파하며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경기 내용은 점유율과 슈팅 개수에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유효 슈팅 2개를 모두 득점으로 연결하며 효율적인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발디비아와 알베르티의 창의적인 패스가 공격 전개에 큰 역할을 했으며 하남과 정강민도 간결한 마무리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수비에서는 김경재와 홍석현의 안정적인 조직력이 돋보였고 개막전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수비적인 강점이 확인됐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점유율을 버티며 역습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무승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이랜드는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는 스타일이지만 상대의 수비를 완벽히 공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남은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역습 한 방을 노리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팀 모두 공격에서 결정력이 아쉬운 만큼 다득점 경기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저득점 흐름이 유력합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안산 그리너스와 김포FC입니다. 안산은 개막전에서 수원 삼성에게 0대1로 패하며 최악의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경기 내내 단 한 개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고 공격 전개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특히 필리페 사라이바와 정성호가 상대 수비에 봉쇄되며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중원의 라파와 손준석 역시 빌드업 과정에서 상대 압박에 쉽게 끊기며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비 역시 불안정합니다.
정영희와 이풍현, 조지훈으로 구성된 센터백 라인은 조직적인 움직임이 부족했고 상대의 빠른 역습에 여러 차례 뒷공간을 허용했습니다. 측면 수비도 오버래핑과 수비 가담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며 김포의 날카로운 역습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 위험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는 개막전에서 부산과 0대0 무승부를 거뒀지만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브루노 파라이바와 루이스 미나를 중심으로 빠른 역습을 전개하며 공격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미드필드에서는 김지훈과 체프먼이 안정적인 볼 배급을 담당하며 후방 빌드업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수비도 단단했습니다. 이인재와 박경록의 센터백 조합이 안정적이었고 양 측면 풀백도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보이며 상대에게 유효 슈팅을 단 한 개만 허용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안산의 공격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김포가 수비적으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김포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안산은 개막전에서 공격력 부재를 심각하게 노출했고 단조로운 빌드업과 낮은 결정력으로 인해 득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김포는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역습을 노리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으며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이는 브루노 파라이바를 활용한 한 방이 승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다만 김포 역시 득점력이 폭발적인 팀은 아니기 때문에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김포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익에는 종종 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성공적인 노림수가 필요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혼자 쩔쩔매고 있었다면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스포츠 정보와 분석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즐기실 수 있게 무료 정보방을 운영 중입니다. 무료 정보방 참여는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